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주식 차트 거래량 분석이란 주제로 영상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감으로는 이 거래량과 주가가 어느 정도 긴밀한 연관성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은 잘 알고 있으시겠지만 막상 어떤 관계가 있는지 유튜브에서 영상을 찾아보니까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해 보았고요. 일단은 가장 먼저 보실 차트는 삼성전자의 거래량 변화율과 종가 변화율 추이입니다. 말이 어렵긴 한데 여기서 말하는 이 거래량 변화율이라는 것은 전날 거래량을 금일 거래량으로 뺀 다음에 전날 거래량으로 나눈 비율입니다. 그럼 이거를 퍼센테이지로 표현했고요. 그 다음에 종가 변화율이라는 것은 마찬가지 원리로 금일 종가 마이너스 전날 종가 나누기 전날 종가 하면은 어떠한 퍼센테이지가 나오겠죠? 그러한 것으로 모든 데이터를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기간은 올해 5월 6일부터 6월 25일까지의 기간이고 우측에 있는 이 퍼센테이지가 종가 변화율의 퍼센테이지고 좌측에 있는 이 퍼센테이지가 거래량 변화율의 퍼센테이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원리를 이해하시고 이 차트를 보면은 지금 대체로 거래량이 높다라는 것은 보통 종가가 높다라고도 어느 정도는 볼 수가 있겠는데요. 반면에 이와 같이 거래량은 매우 높지만 종가는 상당히 낮은 정반대가 되는 케이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이유로 인해서 이렇게 다른 결과가 나올 것일까라는 것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 기간에 삼성전자 투자자별 거래량 변화 추이를 살펴보겠는데요. 크게 투자자는 다들 잘 아시겠지만 외국인, 기관, 개인이 있겠죠? 그리고 이 거래량 변화라는 것은 위와 같은 마찬가지 원리로 외국인이 매도하거나 매수한 거래량, 그 다음에 기관이 매수하거나 매도한 거래량, 그 다음에 개인이 매수하거나 매도한 거래량이겠죠. 그렇다라는 것은 플러스라는 것은 매수의 의미고 마이너스는 매도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겠죠. 이러한 것을 이해하고 이 그래프를 들여다보면은 아까 매우 비정상적인 관계가 형성된 이러한 사례에서 밑에 같은 그래프의 변화를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이 검은색의 선은 개인입니다. 개인. 그리고 이 파란색 선은 외국인입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단연 이 5월 10일부터 5월 13일까지의 기간에 이 구간일 수가 있겠는데요. 매우 극단적으로 서로 정반대의 경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개인과 외국인의 관계는 종가에 정반대로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겠죠? 따라서 위에 그래프에서도 거래량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종가가
낮게 형성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반대로 이렇게 급성정한 케이스를 살펴보게 된다면 지금 6월 3일이겠죠? 6월 3일에는 외국인의 비율이 가장 높습니다. 반면 개인은 상당히 낮죠. 그 결과가 종가로 이와 같이 도출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해를 더 심화시켜서 밑에 삼성전자의 종가 변화율과 투자자별 거래량 변이 추이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마지막 세 번째 그래프는 앞에서 살펴본 모든 결과를 정리한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목표가 종가겠죠? 종가라는 것은 빨간색입니다. 빨간색 선이고, 앞에서 정리한 대로 종가가 가장 낮을 때가 개인의 비중이 제일 클 때죠. 반면 외국인은 가장 낮을 때입니다. 또한 앞에서 살펴보인 이 6월 3일의 케이스를 보게 되면은 종가가 높죠.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반면 개인의 비중은 상당히 낮죠. 또한 외국인은 높다라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 세 가지의 그래프를 토대로 유추할 수 있는 결과는 종가는 외국인에 비례하고 또한 개인에 반비례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통계적으로 유의미 있게 판단하려면은 상관관계를 분석해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밑에 결과를 상관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 종가는 외국인과 0.72의 양의 관계가 있다라는 것은 72% 이상의 유의미한 결과를 갖고 있다. 특히 양의 관계에서, 즉 종가가 증가한다는 것은 외국인이 증가한다는 것이고, 반대로 외국인이 증가한다는 것은 종가가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그 기간도 상당히 유의미한 결과가 나는데요. 63% 정도면 좀 양의 관계가 크다고 볼 수가 있겠죠. 반면 개인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마이너스 85%입니다. 음의 상관관계가 아주 크다는 것인데, 그것도 80%가 넘게 나왔다는 것은 상당히 크다는 것이죠. 즉 개인이 투자를 많이 하게 되면은 이 삼성전자라는 주가는 떨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 즉 남들이 투자한다고 해서 나도 투자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가가 떨어집니다. 곤두박질칩니다. 네, 특히 삼성전자라는 우리 주식에 있어서는요. 네, 그렇게 한번 삼성전자를 분석해 보았고요. 다음에는 핫 이슈죠. 카카오입니다. 삼성전자와 마찬가지로 거래량 변화율과 종가 변화율 추이를 분석해 보았습니다. 앞에서 설명을 좀 덜 드린 게 있는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자면, 이 주가의 변화량이 플러스다 라는 것은 상승했다 라는 의미고, 마이너스는 주가가 떨어졌다 라는 의미겠죠. 마찬가지로 거래량 변화량이 증가했다는 것은 거래량이 상승했다는 거고, 마이너스 음수라면은 거래량이 떨어졌다는 거죠. 하강했다는 거죠.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그래프를 보게 되시면은 위에 삼성전자와 유사하게 이러한 구간들이 눈에 띄는 구간들이 몇 개 있습니다. 특히 뭐 정말 반대의 케이스로 이런 사례도 있고, 앞서 이런 동그라미 두 개는 아주 보기 좋죠. 예. 거래량이 증가하니까 종가도 증가한다. 뭐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반대로 이런 사례들은 거래량이 증가하는데도 불구하고 종가는 곤두박질 친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근본 원인을 카카오 투자자별 거래량 변화 추이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삼성전자와 마찬가지로 지금 5월 27일이죠. 5월 27일에는 외국인의 비율이 가장 높죠. 그리고 개인의 비중이 가장 낮습니다. 그래서 이 종가가 가장 위로 치솟아 있게 되는 거죠. 또한 6월 10일, 아주 비약적으로 증가한 6월 10일도 외국인의 비중이 매우 큽니다. 반면 이 비정상적인 구간인 이 6월 23일에서 6월 24일의 구간, 아주 여러분들에게 피눈물을 흘리게 했던 기간이죠. 저도 마찬가지고 이 구간에서는 개인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반면에 이렇게 보시다시피 외국인의 비중은 점점 하강하면서 아주 최저점을 찍었죠. 예, 그래서 많은 이들에게 눈물을 흘리게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종가가 아주 낮게 형성이 된 것이고요. 이러한 두 가지 결과를 그래프로 정리해 보면은 세 번째, 변화율과 투자자별 거래량 변화 추이로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종가가 높게 형성된 구간에서는 개인의 비중이 상당히 낮죠. 반면에 외국인은 높습니다. 여기도 그렇죠? 뭐 여기도. 반면에 이렇게 낮은데, 종가가 떨어진 데는 낮습니다. 외국인이. 여기도 낮죠? 여기도 낮네. 예. 반면에 우리 개인들의 비중은 매우 큽니다. 이렇게 격차가 아주 크죠. 네, 격차가 매우 큽니다. 딱 봐도 이제 보니까 이제 종가는 외국인과 비례하고 개인과 반비례하다라는 유의미한 결론을 도출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통계적으로 이것이 유의미하다라는 것을 보기 위해서는 상관관계를 분석해야 되는데, 지금 종가와 외국인의 관계는 양의 66%의 관계를 형성하고 있어서 삼성전자보다는 다소 낮긴 하지만 외국인의 투자가 많아지면은 종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기간의 관계는 55% 양의 관계, 어느 정도 뭐 비례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요. 반면에 역시 개인은 음의 67%의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즉 개인이 많이 투자하게 되면은 우리 카카오의 주가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결론을 낼 수가 있겠죠. 특히 삼성전자보다는 덜 예민하게 떨어지겠지만 그 영향이 크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네, 무튼 이게 모든 사례를 대변한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무튼 이 해당 구간에 아주 특징적인 몇몇 사례들을 살펴보게 된 결과, 우리 주가는 외국인 투자에 비례하고 그 다음에 개인의 투자에
반비례한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번에는 좀 더 유의미한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의 투자에 더욱더 도움이 되는 그런 영상을 준비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